자, 여기.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서식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영수증 수치명세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화나 용역을 매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원래는 이제 적격 증명 서류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영수증 여러분들 수치명세서를요. 법인은 제출할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입력을 하냐면 자, 일단 영수증 수치명세서 2를 일단 2가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거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하시는 거,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우리가 원래는 영수증을 수취하면 안 돼요.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우리가 수치를 우리가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지 않죠. 하지 않으면 적격 증명 서류를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용역을 매입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용역을 받으니까 용역을 엄밀히 얘기하면 매입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용역을 매입할 때 당연히 3만 원이 넘죠. 여러분들 월급이 얼마나 센데. 3만 원 당연히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여러분들한테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주세요. 내가 띄워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월급 받으시면서 내가 띄워줄게. 너 비용으로 인정받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매입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또는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회사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건당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 내역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굳이 우리가 적격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다 국가 등이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우리가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고 영수증을 받더라도 우리가 가산세를 안 때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검토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력하는 게 여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것만 검토하시고 여기에 안 걸리면 다 우리가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여러분. 실제 말로만 하지 말고. 자, 유인물은 3페이지입니다. 자, 유인물은 3페이지. 자, 유인물 3페이지고요. 제목이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아래쪽에서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자료 설명 보면 자, 수라상에서 생산직 직원 회식을 했다. 복리후생비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내역 기억하셔야죠. 요거 회식한 거.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을 하래요. 그리고 자료 여러분들이 2번 보니까 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나 보네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자료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내역이 나와 있죠. 상대방 공급자요. 수라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영수증하고요. 거기 경비등 송금 영세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또 일반 전표 입력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자, 날짜가 보니까 1월 5일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1월 5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차변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네, 금액은 13만 2천 원.
그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죠. 국민은행 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평가 문제 1번은 했죠. 이제 평가 문제 2번. 우리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돋보기 모양에서 그냥 검색하세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수증이라고 치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재무회계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얘 클릭하신 메뉴 바로 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상대방 입력하는 거예요. 자, 거래일자가 2022년 1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는 상대방이 수라상이죠, 여러분들. 그럼 F2번 눌러보시면 공급자가 안 떠요. 안 뜨니까 직접 입력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건 좀 오류를 좀 겪어보셔야 돼요. 자, 수라상. 성명은 유상호. 그 사업장이 주소가 어디 있는지 서울 관악구 신림로 133. 사업자 번호 치시고 124 81 58 741. 자, 근데 거래금액 13만 2천 원. 여기까지 뭐 대신에 갑자기 뭐 뜨죠? 요게 그놈이에요. 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보험용 아마 소득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들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읍면지역 소지하는 애한테 여러분 적격증명서를 받기 힘들죠. 맞죠? 그 다음에 농어민과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적격증명서를 받기 힘들고, 우리가 국가와의 거래는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내역을 보시고 요놈 식기들은 우리가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류 안 받고 영수증 받아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들 쭉 훑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료 냈다 라고 하면 16번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했던 거엔 해당 안 되죠? 회식한 거. 그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리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계정 코드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차변에 썼던 거 있죠? 맞죠? 그 계정 과목 얘기하는 겁니다. 복리후생비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F2번 누르셔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적요는 적당하게 어떤 왜 복리후생비에 적요 입력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회식비 지출 이 정도 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는요, 만약에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수행평가를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여러분들 모의고사 유인물 아까 나눠드렸죠,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유인물 13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유인물 모의고사 13페이지. 자, 거기 2-1번. 13페이지 맨 위에 2-1번의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대한 수행평가 있죠? 보이세요? 보니까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반영되는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12번. 그럼 우리가 이 메뉴를 줬으니까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반영되는 1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영수증 수치 명세서 1 클릭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2에서는 없어요. 안 보이죠? 맞죠? 그럼 1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3만 원 초과, 여기 12번 보이세요? 명세서 제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만약에 아까처럼 원까지 쓰세요 라고 하면 13만 2천 원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입력을 해야 여기를 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입력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알죠?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하지? 그 모의고사 유인물 말고 우리 그 연습 유인물이라고 할게요. 연습 유인물 4페이지 펴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기 빡시다 이거. 자, 이제는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요 어음이에요. 어음. 여기 있습니다. 어음. 딱 보시죠. 어음은 아마 출제 좀 많이 할 겁니다.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그 전산세무 회계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냥 어음에 대해서 일반 점수 입력에 넣고 끝내죠. 맞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어음은 관리해줘야 돼요. 맞죠? 어음을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매각했다라고 매각이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음 관련 거래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평상시대로 여러분들이 일반 점표에 일단 분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아시죠? 주고 이제는 어음을 우리가 관리하라라고 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음 관련 라인 있죠? 어음 관련 라인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왼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이 쌀잡혀요. 알죠? 분계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축키는 가급적 외워주시는 거 권장. 우리가 어음 관리하는 건 F3번입니다. 또는 우리가 여기는 제가 좀 잘 못 찍었는데 여기 한시 방향 쪽에 기능 모음이라는 것도 일반 점표 입력 쪽에 있어요. 그걸 클릭하셔서 자금 관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F3번 자체가 자금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차라리 여러분 F3번 외워주시는 게 속 편하겠죠. 알죠? 그럼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그냥 F3번을 눌렀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음 관리가 떠요. 뭐 지급어음일 수도 있고 받을 어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사례 제가 입력한 사례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 감소하고 차변에 당좌예금 들어왔으니까 받을 어음이 일반적으로 만기가 된 거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어음 관리를 누르면 여기 어음 상태에 여러분들 이렇게 흰색만 입력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막혀져 있어요. 회색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음의 상태에 항상 메시지 박스 보시면 돼요. 알죠? 그게 뭐 부도인지 할인인지는 메시지 박스 보시고 숫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이거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F2번을 클릭하시면 어음 번호를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일단 F2번을 클릭해서 해당 어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걔를 엔터 누르시는 거고요. 어음 정보가 없으면 그제서야 어음 번호를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할인기관 같은 경우 내가 할인을 국민은행에서 하면 F2번으로 할인기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셔서 넘어갑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물론 TAT급은 잘 안 내는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매입하고 어음을 새로 등록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는 기존에 등록된 어음이 없고 내가 이제 어음을 새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어음을 새롭게 등록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점표 입력 위에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걔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음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어음책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알죠? 어음책 등록이라 해가지고요. 일단 왜냐면 내 거래은행한테 어음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음책 받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수령일은 줄 거고요. 언제 어음책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음 종류는 뭐 전자가 일반적일 겁니다. 전자음 다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 다 줄 거고 어음은 여러분 어음 번호를 직접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아까 받을 어음 관리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음 등록하면 이제 이 어음 번호가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음 관리 쪽은요. 자, 그러면 다시 유인물 4페이지 오시고 일반 유인물 있죠? 자, 연습 유인물. 자, 4페이지 오시고요. 자, 바로 설명 가볼게요. 자, 자료 설명 가보면,
자, 제품 매출처 주식회사 설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25만 원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음이 1,000만 원짜리잖아요. 이 1,000만 원짜리를 25만 원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죠?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는 그러면 한 975만 원 들어왔겠네요.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자료 입력하라는 건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라는 건 F3번 누르란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입력 좀 해볼게요. 자, 평상시 일단 영수증 수치명세서 닫으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뜰 겁니다. 여기 위에는 X 버튼 누르시면 이런 거 위에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X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안 뜨면 그냥 나가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가 1월 15일이죠. 1월 15일. 자, 그럼 대변에 받을 엄 빼고, 자, 거래처는 설악. 뭐 이거 입력 못 하실 분 없으니까 1,000만 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마 세 글자 정도 치시면 씹혀요. 말이 왜 그러지? 여기 매출채권 처분 손실 쳐야 되잖아요. 매출채. 이렇게 하면 좀 씹히죠?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씹힌다라고 싶으시면 코드에서 F2번 눌러서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있죠? 두 글자 정도가 바로 떠요. 두 글자 정도가.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 금액은 25만 원. 나머지가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가 국민은행.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안 걸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두 줄일 때만 차익을 걸어요. 나머지는 안 걸기 때문에 이 차익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975만 원. 요 아래쪽 있죠, 여러분. 차익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면 차변이 빵꾸난 거고요. 플러스면 대변이 빵꾸난 겁니다. 975만 원. 자, 이게 평가 문제 1번을 한 겁니다. 그쵸? 이제는 우리가 평가 문제 2번 자금 관리해야죠, 여러분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받을 어음 라인을 먼저 클릭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받을 어음 라인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블럭 싸잡히죠, 여러분들. 여기서 F3번. 누르시면 갑자기 이제 아래에 어음 쪽으로 받을 어음 관리라고 있을 거예요, 아래쪽. 보이시죠? 보시면 지금 어음 상태 할인하는 거죠? 전액 할인하는 거? 맞죠? 그럼 엔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엔터로 넘어가시면 알아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곳만 엔터가 가져요. 그럼 엔터 누르시면 이제 어음 번호로 커서가 가지죠? 그럼 여기에서 F2번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주식사 설악한테 받을 어음이 원래는 1,000만 원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요거는 못 고쳤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정확합니다. 알죠? 그래서 요거 확인 선택 누르시고 되셨죠? 그리고 엔터. 그럼 바로 할인 기관으로 넘어가죠? 어디에서 할인이냐? F2번. 자, 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전자음 보시면 지급지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가 국민은행에서 할인받고 975만 원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넘겨주고요. 그래서 국민은행 찾으셔서 거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점 있죠.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디 있어? 방배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배라고 하셔도 되고 방배 지점이라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할인율은 없죠, 여러분들? 할인율 없으니까 할인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그 TAT는요, 그 공인회계사 분들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 회계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남다르신 분들입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의 할인율을요. 지금 25만 원이라고 줬죠. 안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게끔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어음의 할인료 구하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음의 액면 금액은 만기 금액 얘기해요. 여기에 할인율. 곱하기 곱하기 뭐라고 해야지? 이거 먼저 만기까지 남은 월수. 요겁니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 말이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내가 1,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려고 은행 가가지고 만기 전에 만기가 한 달 남았거든요. 아시죠? 만기 한 달 남았대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러 가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할인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몇 퍼센트라고 할까? 1,000만 원 할인율 아니면 뭐 대략적으로 뭐 1,000만 원에 대한 할인율이 여러분들 10%다라고 해볼게요. 아시죠? 10%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죠? 여기에 우리가 12개월 중에 1개월 먼저 할인하는 거죠. 1개월 먼저 할인하는 거니까 이 할인율 자체가 여러분들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이자율은 항상 우리가 퍼센트가 1년치잖아요. 12분의 내가 만기까지 내가 남은 월수 있죠. 그 월수만큼 내가 할인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할인율을 산출을 하게 돼서 은행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할인율이 12개월에 대한 거니까 12분의 했죠? 이 중에서 만기까지 남은 월수를 하시면 할인료가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일단 끝났는데, 자, 이제 얘와 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모의고사 13페이지. 자, 모의고사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2-2 있죠? 번호 2-2. 보이세요? 번호 2-2. 보니까, 거기 받으러음 현황이라고 친절하게 줬죠. 메뉴입니다. 2021년은 우리 22년도라고 좀 생각 좀 부탁드립니다. 자, 22년 상반기에 만기 예정인 받으러음의 총액은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받으러음 현황이라고 쳐볼게요. 받을어음 현황. 자, 받으러음 현황이라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만기일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요. 여기에서 조회 구분에 월별로 할까요, 월별? 1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해 있으니까 월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기 예정이니까 만기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팅하셔야 되겠죠. 만기일. 2022년도죠?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거래처는 다 찾으시면 되겠죠? 맞죠? 다 찾는 거 엔터 2번입니다. 처음부터 끝. 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보관하고 할인만 있죠. 우리 할인 방금 1,000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만기에 뭔가 있겠죠, 금액이요.
맞죠? 지금 이 문제는 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문제는 2022년도고 모의고사는 2021년도 출제 2021년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조회하게끔 한 거거든요. 아시죠? 그 문제는 시간 남을 때 여러분들 같이 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 일단 이거 연습이 먼저예요, 일단. 맞죠? 조회하는 건 내가 입력을 해야 조회가 가능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력을 하시는 걸 알고 계셔야 조회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1월부터 6월이니까 여기서 쭉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다 더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자, 됐고요. 자, 이제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 일반 유인물입니다. 연습 유인물.